자, 또 작년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교육과 관련된 거. 옳은 것은 일문네. 폐업 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이라서요. 억지로 안 됐지. 1년 지났나 안 지났나? 지났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유치합니다. 그렇죠. 제가 만든 거 아니라 기출문제라. 그래서 이번에 중개보존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뭐 5시간이다 이러죠. 3시간에서 4시간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 틀려버렸지. 시도의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든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뭐라 통지해라. 그대로 오죠. 4번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뭐 36시간이다 했는데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랬다. 이거하고 봐봐요. 이거하고 장난치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소리야. 그랬어요. 5번 시도의사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및 교육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 요것만 틀렸네. 그렇죠.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입니다. 쉽게 낸 거죠. 이 교육과 관련된 거는 이해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줄 거 꼭 뚝딱 이런 거 보고 가는 게. 자, 업무 위탁 책 봅시다. 책 313페이지에 보치 얘기하는데 그 글자는 필요가 없고 1번에 업무 위탁했어요. 업무 위탁. 자, 조문을 한번 읽고 갑시다. 45조. 장과이든 시도의사든 또는 누구는 등록관청은 우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위탁할 수 있다. 그 반드시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줄에 가봐요. 현행법상 위탁된 업무는 뭐과 뭐다? 교육과 시험 시행 업무이다. 그거 줄 딱 끝나요. 실제로 위탁되어 있는 업무는 이 두 가지야. 그래서 뒷페이지를 한번 봐요. 1번의 제목이 무슨 업무 위탁? 교육 업무의 위탁에 나서 오른쪽 페이지에 2번의 제목이 무슨 위탁? 시험 시행 업무의 위탁. 두 가지 뿌이거든. 그래서 다시 왼쪽 페이지로 옵니다. 양갈로 1번에 교육기관이라고 돼 있죠? 교육기관. 자, 그래서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칩니다.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치. 그래서 이런 업무를 교육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는 이런 기관 또는 단체 중 이런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해가 위탁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지. 그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떤 단체냐? 동그라미 1번에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학교 동그라미 칩니다. 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일단 대학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학교. 2번에 뭐 협회 동그라미 칩니다. 3번에 끝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업무는 누가 위탁받을 수 있다? 학교든 협회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든. 참고로 법은 이렇게 기관들을 정해놨는데 실제로는 뭐 학교하고 협회가 위탁받아가 있어요. 그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을 수는 있다. 안 돼 있을 뿐이지. 양갈로 2번에 싹 다 지웁니다. 알겠어요? 싹 다 지웁니다. 인력 및 시설 기준 필요 없습니다. 저 밑에 양갈로 3번에 갑니다.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치고 교육 업무를 위탁했으면 밑에 줄에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의 고시 그거 줄 딱 끊어요. 관보의 고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보를 안 받겠지만 제가 관보를 보니까 현재 이 교육에 관한 업무는 학교하고 협회에만 위탁돼 있더라라는 게야.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아직 위탁받은 데가 없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315페이지로 갑니다. 네모 2번에 시험 시행 업무의 위탁이 나왔는데 양갈로 1번 시험 시행 기관 장은 동그라미 쳐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 알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공부했잖아. 알겠습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뭐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알겠어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줄 것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죠? 줄 거예요. 학교가 있나 없나?
없어요. 알겠어요? 그 시험 시행하는 업무는 학교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알겠어요? 양가로 2번 봐봐요. 관보에 고시라고 돼 있지 끝에 동그라미 쳐요. 그럼 여러분도 관보 안 받겠지만 제가 관보를 봤어요. 관보를 보니까 어디에 위탁돼 있더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더라. 그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기업은 아니잖아. 협회는 아니잖아. 준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옛날에 토지주택공사가 위탁받은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건 공기업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봐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권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산업인력공단이 아니야. 산업인력공단은 알지? 누구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다.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근데 다시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알겠어요? 313페이지에 그 업무 위탁의 법조문을 다시 봐봐요. 장관, 시도의사 또는 누구는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쳐놔요. 그렇죠? 그럼 등록관청도 자신의 업무 일부를 갖다가 위탁할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지금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다 보고 왔잖아. 보고 오니까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예요. 없어. 실제로는 없는데 법적으로는 등록관청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시험 문제 등록관청도 알겠어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하면 가시면 돼. 위탁하고 있는 업무 없는데 X 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법을 묻고 있는 거잖아. 현실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다시 뒤로 갑니다. 315페이지 알겠어요? 315페이지. 그 필요 없고 행정수수료 부분 볼 건데요. 칠판 봐봐요. 알겠어요? 칠판 봐봐요. 현재 시행령상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에 시행하는 업무뿐이다 했났죠? 근데 밑에 한번 봐봐요. 그래서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법 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제45조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일어났어. 그래서요.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에서 결정 공간의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런데 시행령에 이 자격증 재교부 업무에 관한 위탁계의 구체적인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업무, 이 교육 업무 아니잖아. 시험 시행 업무 아니잖아.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아직 위탁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라는 거지. 조금 전에 등록관청도 자신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위탁했잖아. 있는데 아직까지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라는 거지. 재교부 업무도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갖고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시험 문제는 항상 법 자체를 묻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됐죠? 됐고. 이제 행정수수료를 봅시다. 알겠지? 이거 보고 합시다, 고마. 알겠어? 똑같아, 책이나. 알겠지? 이거는. 다음 각 호에 1호, 2호, 3호, 4호, 6호다, 이 말이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얼마를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다라는 거지. 다만, 봐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나 없나? 있지. 그렇다면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게 아니고. 자, 봐봐요. 요 1번 봐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수수료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게야. 그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아닙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그런데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라면 뭐다?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뭐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 자격시험을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나? 있잖아.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시험을 위탁한 경우라면은 수수료는 얼마 내느냐?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이것만 놓고 딱 분석해보마.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돼. 그 수수료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도의사가 실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장관이 시행할 때는 뭐 장관이 결정권과는 수수료, 위탁에서 시행할 때는 위탁한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으로서 결정권과는 수수료. 이렇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하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 같다 다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2호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 그렇죠. 또 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뭐 재교부 업무를 만약에 위탁했다라면은 이런 수수료를 내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본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 뭐 본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 잡아봐요. 요거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경우 맞는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내느냐 안 내느냐 말이 없잖아. 1, 2, 3, 4, 5, 6이 없잖아. 없는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우리가 등록증을 뭐 받는 경우가 있다. 재교부 받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는 재교부 신청에 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 공부했잖아. 이전 신고 절차 공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전하냐에 따라서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할 수도 있고 등록증 재교부 받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재교부 받는 이전 신고일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공부 끝이에요. 그렇죠. 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책도 똑같아요. 그렇지? 315페이지 봐봐요. 똑같이 적어놨잖아. 똑같이. 네모 박스 1, 2, 3, 4, 5, 6 있죠? 그것만 체크 표시해놔요. 그렇죠? 체크 표시해놔. 그리고 양갈로 2번에 봐봐요. 수수료 납부 사유가 아닌 것은 해봐봐요. 그렇죠? 세 번째 줄에 한 발.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따라서부터 한번 읽어봐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뭐 받을 때? 교부 받을 때. 자격증 교부한다 하는 말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죠? 자격증 시험에 응시가 합격하니까 자격증 받아가래. 받으러 갈 때 돈 내는 게 있다? 없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쏘가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의 자꾸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쏘가 넘어가느냐 하면 이 6가지 외우잖아. 아니다. 그 수수료 납부사 6가지 외우잖아. 외우는데 앞대가리 따가 외워서 그래. 두 문자 따가 외우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 그리고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 수수료 내겠나? 당연히 안 내지. 장사가 안 돼가 망했는데 뭐 수수료까지 내고 폐업신고 하겠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런 게 쏘가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읽어봐봐요. 중개사무소를 이전 신고할 때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느냐에 대해 논란은 있다. 논란은 없어. 뭐 논란이 있어? 알겠어요. 이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그 자체만으로는 수수료 납부 사유가 아니지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함에 따라서 등록증 재교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식에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하는 양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 납부하는 글이 나오거든. 알겠어요? 됐습니까? 수수료 납부 사유. 알겠어요? 그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 입맛대로 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 시험 문제는 이래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가려내라. 이렇게 내는 게 여러분들 입맛에 딱 맞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돼요. 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공인중개사 법령상, 그렇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 그렇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리 물어가. 1번 지문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OX.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뭐 X고 그게 알겠어요.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 내게 돼 있잖아. 그렇지. 시험 문제 똑같아요. 봐봐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 문다 이 말이야.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지문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오 되는 거야. 2번 지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오 뭐 액수라. 요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렇죠. 그 이런 거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케이스가 6가지 케이스인데 이걸 해당 주제를 물을 때 지문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는 게 상식이야. 근데 여러분들 입맛에 딱 내는 문제는 그냥 가려내라.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가려내라.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딴 거 생각할 것도 없거든. 요 왜 안 넣는 것만 딱 떠올리면 문제 풀 수 있거든. 그런 식의 문제는 요 최근에 잘 안 낸다. 옛날에 낸 적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겠어요. 10분, 30분 공부했는 걸 어느 문제 한 지문 하나 공부한 거야. 지문. 알겠어요. 지문 한 개를 맞추기 위해서 30분을 투자하고 1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 과목은 그런 식의 출제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맛에 딱 맞춰가 그 바운다리 내에서만 딱 한 문제를 구성한다고. 요 바운다리 내에서만 딱 한 문제를 구성한다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워낙 너무 쉬운 과목이라가 딱 한 페이지 내에서 한 문제를 구성.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문제는 40문제 중에 뭐 한두 문제 있을 동 그래밖에 없어요. 다 섞어가 낸대. 섞어가. 그래서 자, 그럼 됐고 316페이지에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미 해놨는데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설명 다 됐어요. 그래서 자, 봐봐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아이가 시도조례잖아. 시도조례.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시도조례잖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하니까 등록 신청은 시군구청에 하니까 시군구조례고 이것도 시군구조례 이것도 시군구조례 이것도 시군구조례. 알겠지?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다가 해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끝이지 뭐. 알겠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당의 지방자치단체 하는 게 이 시군군지 시도인지 그런 걸 좀 알아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뜻 알죠?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지방자치를 행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잖아요.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 장은 당연히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뽑는다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방자치단체잖아. 똑같지. 저 또 봐. 제가 봐봐요. 현실을 자꾸 경험한다. 현재는 시험이 우리가 치고 있는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그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잖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잖아. 자격시험을 위탁한 경우잖아. 그럼 뭐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성에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야. 그러면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가 있잖아.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지사한테 공동으로 위탁받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17개 시도지사한테 공동으로 위탁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공동으로 위탁받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 똑같이 정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현재는 우리가 위탁하는 시험을 응시하고 있다. 알겠어요? 시도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시험이 아니고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이 아니고 뭐 위탁하는 시험에 응시하고 있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밑에 봐봐요. 여러분들 딱 입맛에 따른 문제가 예제로 나와 있잖아. 30회 이런 게 있잖아. 알겠어요? 이런 게 딱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모두 골라라 해놨어요. 기업 조례 맞죠? 니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장관이 시행하면 여기잖아.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니까 조례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니은이 빠져야 돼. 디귿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다 조례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얼 해가 답이 3번이 나온다 이 말. 얼마나 쉬워요. 알겠어요? 응? 오케이? 이것도 틀렸으면은 반성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쉬운 거 틀려도 반성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쉬운 거 틀렸으면 제가 진짜 심각한 반성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쉬운 거 어려운 거 구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는 거는 쉬운 거고 모르는 거는 어려운 거고 그래. 아무리 제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 해도 여러분들이 알면 그건 쉬운 문제야. 알겠어요? 자, 317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03의 포상금, 포상금. 이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중파라치 제도다. 그리 보면 돼. 가파라치, 중파라치. 알겠습니까?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D페이지로 갑니다. 318페이지에 2번에 포상금 지급 조건에 나왔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줄에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칩니다. 등록관청은.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뭐를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줄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시군구청에서 한다 이 말이지. 근데 네모박스 별표합니다. 네모박스 별표합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고 있어요. 거래신고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실거래가 신고법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야. 알겠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인데 이 7가지 이외에 다른 위반되는 것들도 많을 건데 요 7가지만 뭐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는 거야. 요 7가지 이외에 다른 불법 있잖아. 다른 불법. 에? 다른 불법.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야. 욕만 얻어먹는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그 네모 박스를 보고 알겠어요? 제 질문에 답을 해요. 알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가 위반 아이가? 위반이지. 불법이지. 알겠어요?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 안 준다? 그 보고 답해요. 없죠? 없죠? 그게 안 줘. 그 법정 중개보수 초과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발견해가 신고 고발해봤자 욕만 얻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에? 아, 부당이득이 어디 있어요? 5번에 있어요? 5번에 봐봐요. 법 제33조 1항 8호라고 돼 있잖아. 법 제33조 1항 8호라고 돼 있잖아. 그러세요.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하는 그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법 제33조 1항 3호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3호다, 3호.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거래해도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고, 알겠어요? 법정 중개 보수를 뭐 초과해서 받아도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해도 뭐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 전부 다 8호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규정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법조문을 읽을 때 알았어요. 법조문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법 제 몇 조 몇 항에 따른 가잖아. 법 제 몇 조 몇 항에 따른 뭐 간다 이 말이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제 몇 조 몇 항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숫자 같은 거 무시해버리고 읽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무등록 중개업이죠? 2번은 무등록 중개업과 똑같은 차원의 불법이죠?
거짓 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니까. A씨 당초 등록할 수도 없는 사람이 등록했는가 아이가. 그 1번도 3년짜리, 2번도 3년짜리. 알겠어요? 자, 제가 적겠습니다. 1번 번호 옆에다가 3년 적고, 2번 번호 옆에다가 3년 적고, 3번 번호 옆에다가 1년 적고, 4번 번호 옆에다가 1년 적어요. 알겠어요? 5번, 6번, 7번 있죠? 전부 다 엮어가 3년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지금 이 1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불법 사실을 어디다가 신고 고발해도 된다. 수사기관에다가 신고 고발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위에 수사기관 돼 있잖아. 알겠어요? 거기다가 등록관청, 시군구청인 등록관청에 신고 고발하면은 결국 등록관청은 어디로 다시 연락하겠어요? 수사기관으로 연락하는 거야. 부동산 거래실서 교란센터 하는 거 있지? 알겠어요? 거기다가 뭐 신고를 해요. 인터넷상으로. 그럼 또 이 내용이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으로 전산으로 연결돼 버려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또 어디로 통보간다? 수사기관으로 가요. 전부 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정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사실도 1년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신고 고발해봤자 보상금 안 줘요. 욕만 얻어먹는 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법이냐 아니냐 가려봐라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무턱대고 뭐 신고 고발한다고 보상금 주는 거 아니다라는 소리야. 그러세요. 자, 그래서 양갈로 2번으로 내려갑니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라고 돼 있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라고 돼 있죠? 그러세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검사는 수사기관입니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고 줄 거예요. 그러면 보상금은 누가 지급하는데? 등록관청이 지급하는데, 그러세요. 등록관청에 신고 고발 접수 받았잖아? 그런데 이게 신고 고발 접수 받은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잖아. 그럼 수사기관은 통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나 아니되나? 해야 되지. 그럼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알겠어요? 무혐의가 될 수도 있나 없나? 있지. 알겠어요? 그 신고 고발했다고 무조건 보상금 주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인 검사가 적어도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 공소제기 또는 뭐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지급한다라는 게야. 그럼 공소제기가 뭐고 기소유예가 뭐고 그 개념은 절대 안 물어요. 근데 이렇게만 드러나요.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하든지 기소유예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죄의 혐의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유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 입장이고, 그러면 법원 판사는 무죄 판결 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했으면 보상금 준다고 돼 있잖아. 결국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려도 보상금은 준다 안 준다? 줍니다. 알겠어요? 그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렸다 하는 것은 검사가 공소제기 했는 기가 안 했는 기가? 했는 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응? 알아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됐고, 그렇죠? 기소유예 가는 것도 검사는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데, 그렇죠? 상황을 참작해가지고 공소 제기를 미루겠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필요 없고, 그래서요.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줄에 한번 봐봐요. 무슨 판결을 받아도 보상금 준다? 무죄 판결 받아도 준다? 안 돼 있나? 무죄 판결 받았다 하는 거는 검사가 뭐 제기했다? 공소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공소 제기. 그래서요. 그런 게. 319페이지 갑니다. 양갈로 1번에 줄 거예요. 등록관청만이 보상금 지급권자이다. 그거 줄 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하면 된다?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요. 자,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봐. 이 신고 고발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등록관청에다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했어. 그러면 등록관청은 알죠? 그 보상금 바로 줬부겠나? 심선 뭘 심선? 뭐 회의라. 그렇죠. 조금 전에 왼쪽에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돼 있잖아. 그러면 시군구청인 등록관청에서는 지급 신청을 받은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했는지
기소에 결정했는지 그거 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읽어봐. 직업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자,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뭐한 후 조회한다 하잖아. 조회한다 하는 게 공소제기 결정했는지 기소에 결정했는지 그거 조회한다는 거야. 조회해보니까 결정했더란 말이지. 그럼 보상금 지급하자라고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하고 줄 거 놓으면 돼요. 알겠어요? 절차가 매끄럽잖아. 알겠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상금 얼마 주느냐? 한 건당 50만원 동그라미 쳤나요? 알겠어요? 자, 시험 지문.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원 이내로 한다. OX. 그렇지. 이내로 한다. 그럼 틀려요. 알겠어요? 딱 정액제야. 50만원이야. 알겠어요? 그 제가 초창기에 알겠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법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어요? 용어를 정확하게 뭐다 보는 습관, 구사하는 습관 들여야 된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때 50만원 이내 하면 틀리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강의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습관화 들여야 돼요. 그렇지. 이런 것까지 다 강의해 주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알겠어요? 응? 그 법을 공부할 때는 이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임차인 하는 글자하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하는 말하고 알겠어요? 임차인이 되려는 자 하는 말하고 다 의미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용어를 막 혼용해서 두리뭉실하게 사용하면 시험 문제 풀 때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 됐고 니은을 봐봐요.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자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줄 거예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등록관청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하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국고에서 뭐 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자 100분의 50 이내에 동그라미 칩니다.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세요. 됐습니까? 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에 봐봐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 동그라미 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적끼리 싸울 거 아이가? 그렇죠? 왜 하면 되겠노? 자,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 줄 거예요. 그런데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한 미리 합의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한 경우는 자, 줄 거예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줄 거예요. 그럼 봐봐요. 합의된 방법이 우선입니까? 균등 배분이 우선입니까? 합의된 방법이 우선이다라는 거야. 그럼 합의된 방법이 없으면 뭐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기다라는 거야. 7대 3으로 나눠주 있어. 그럼 그리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 동그라미 칩니다.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동그라미 딱 쳐요. 그렇죠?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먼저 신고 고발한 사람이 받아간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거는 공부 끝. 그렇죠? 다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또 1, 2, 3, 4, 5, 6 그렇죠? 제가 뭐 3년, 그렇죠? 1년 다 적어놨지. 그렇죠? 그러니까 USB 가가 담아가 보면은 뭐 다 메모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또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하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 6가지 보상금 지급 사유 중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거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법조문이 이상하지.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하는 말은 안 맞아떨어지는 거잖아. 알겠어요?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어차피 이것도 3년짜리, 1년짜리 하는 거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거든. 어차피 뒤에 가면 나와요. 알겠어요?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등록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거 뭐라고 된 거야? 됐죠? 이 내용이 낯설진 않지.
앞에 검쟁이 공부하면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낯설진 않지. 그래서요. 봐봐요. 그대로 다 적어놨죠. 그래서 다 돼 있지. 다 했는 거예요. 문제 봐봐요. 재작년끼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냥 골라내는 거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골라라.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뭐예요? 자격증 대여받은 거죠. 등록증 대여받든 자격증 대여받든 보상금 지급 사유라. 그렇지. 이건 뭐예요? 당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 들어봤죠? 금지행위 1년짜리잖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를 한 자. 이것도 금지행위 1년짜리지.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있었나? 없었어요. 금지행위가 총 9가지인데 그 9가지는 8번과 9번만 뭐? 보상금 지급 사유지. 1번부터 7번까지는 그 보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요. 요것만 보상금 지급 사유라. 그 답이 여기래.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답이다 하면서 심정이 갔어. 여러분들이 갔어. 갔는데 골라라 해놓고 한 개 삐겠나? 이렇게 한다 또. 알겠어요. 적어도 2개는 될 끼인데 이렇게 산다. 알겠어요. 그 자신감이 결여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모른다는 것보다는 더 알긴 아는데 자신감이 결여돼서 쓸데없는 고민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거래실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323페이지 제가 지금 적어 놨는데 알겠어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그랬지. 그러면 USB 담아가서 그냥 읽어보기만 하고 되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꼭 100% 머리에서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 부리지 말아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자, 뒤로 갑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도 그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봐봐 수사기관 그렇죠. 다 연계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그렇죠. 등록관청 연계돼 있다. 그래서 아까 보상금 지급 사유 같은 것도 그렇죠. 어디다가 신고 고발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고발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해야 되고 거래 실속결혼행위 센터에 신고해도 돼요. 알겠어요? 다 연계가 돼 있어. 이게 다 전산망으로. 알겠어요? 자, 일단 교재로 갑니다. 324페이지 갑니다. 지도감독 및 벌칙이라고 돼 있는데 지도감독 저 밑에 01의 감독관청에 넣습니다. 줄 거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거 줄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대는 읽어봐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관청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장관도 나오고 시도의사도 나오고 등록관청도 나오죠. 그리고 양갈로 4번 봐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사무소?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자,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적어놓은 거잖아. 자,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대구시 중구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어요.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어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대구시 중구청장은 이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은 아니잖아. 종로구청장이 등록관청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 종로구청장은 대구시 중구에 있는 이 분사무소 지도감독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등록관청이라서.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였지? 그런데 이 대구시 중구청장 이 중구청장은 분사무소 소재지의 구청장 아이가. 이 사람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으로서 분사무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대구시 중구에 있는 분사무소는 종로구청장인 등록관청도 지도감독할 수 있고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인 중구청장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대구광역시장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도지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한 가지 더 그것을 연달아 갑시다. 자, 봐봐요. 대구시 중구에 있는 이 법인의 분사무소를 지도감독을 종로구청장이 할 수 있다 했나 없다 했죠. 등록관청으로서 했어. 알겠어요. 했는데
업무 정지감이 발견된 거야. 그렇죠. 그 업무 정지 처분을 대구시 중구청장이 내린다, 종로구청장이 내린다. 종로구청장이 내린다. 업무 정지 처분의 권한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다?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대구시 중구청장이 분사무소를 지도 감독한 결과 업무 정지감이 발견됐어. 감독은 중구청장이 했지만 업무 정지 처분은 누가 내린다? 종로구청장인 등록관청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 관청과 행정 처분 관청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양갈로 4번에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등록관청만이 아니고 장관, 시도의사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관청과 행정처분관청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도 나온다. 알겠습니까? 장관이 지도감독해도 행정처분은 누가 내린다? 등록관청이 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권한이 정해져 있는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누구고 결정권자는 누구고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높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높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안 그래요. 법은 다 권한을 분산시켜 놨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통령도 알겠어요. 건축 허가권 행사한다 뭐 한다? 대구시 중구에 건축물 지으려 그래. 건축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 허가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세요. 중구청장이 내리는 거야. 그러세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뭐 내 건축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좀 내주이소. 대통령한테 부탁해. 될까 안 될까? 현실은 돼요. 현실은 되는데 법적인 권한은 대통령한테 없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현실은 왜 됩니까 그게? 법적 권한도 없는데. 그래. 지시하는데 안 따라도 돼. 중구청장이. 안 따르면 니 두고 보자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주민들 선거에서 뽑혔잖아. 옛날에는 임명했잖아. 구청장. 그때는 말 안 들으면 잘라본 거 말이잖아. 지금은 직선제인데 함부로 못 잘라요. 그렇죠. 근데 같은 당이가 다른 당이가? 같은 당이잖아. 같은 당이잖아. 그리고 대구시 중구청장이 영원히 중구청 하나. 중구청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는 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건 현실의 문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 자꾸 우리 머릿속에 알았어요. 현실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를 막 섞어가 생각하는 경우에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됐고 325페이지에 2번에 감독 대상자 누구였어요? 아까 죽었잖아 왼쪽 페이지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대상자야. 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지도감독 대상자다 아니다? 아니라요. 아니라요. 주의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지도감독 대상자다 아니다?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모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이 사람도 지도감독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입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거래정보사업자도 아닌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왜 지도감독 대상이냐?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알겠어요?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왼쪽 페이지에 324페이지 그 법조문 한번 봐봐요. 법제 37조 한번 봐봐. 37조 1항에 몇째 줄을 보느냐 하면은 5번째 줄에 봐봐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옆에 괄호가 있나 없나? 있어. 괄호를 한번 봐봐.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뭐한다? 포함한다. 나왔잖아. 이 사람이 바로 무슨 사람이고? 무등록 중개업자 아이가.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도 그 조문에 따르면은 지도감독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라는 소리예요. 응? 됐어요? 그 다음 됐고 325페이지 제일 밑에 03에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놨습니다. 1번, 2번 이런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봐봐요. 지도 감독 관청이 지도 감독 공무원 소속 공무원 내보내가 지도 감독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지도 감독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이런 사유가 없으면 지도 감독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봐봐. 1번 2번 읽어보면 두리뭉실하잖아.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번에 보면 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 안 걸리는 게 어디 있노 이 말이지. 투기가 의심스럽다 하면 지도 감독 나가면 되는 기고, 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다 하면 나가면 되는 기잖아요. 알겠어요? 됐죠? 외울 필요 없어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자, 공사의 감독상 명령의 내용 등 해놨잖아. 알겠어요? 1번에 행정명령 해놨는데 필요 없어요. 지압하면 되고, 2번으로 가봐요. 4줄 읽어봅니다. 감독관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는데, 정표라 하면 무슨 정? 공무원증하고 또 뭐가 있나?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 그러면 정표 하는 거는 몇 가지? 2가지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인중개사 협회 공부했나 안 했나? 협회 공부할 때도 지도 감독이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어. 그것도 정표 제시한다 했지? 그것도 2가지지? 그것도 공무원증하고 뭐? 그것은 협회니까.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 여는 지금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 감독하는 거니까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 이래 있는 게 명칭이 다른 거예요. 그냥 안 외워도 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명심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이 몇 군데 나오더라? 2군데 나오더라.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이 하나 나오고, 지금 공부하는 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이 하나 나온다. 그 내용은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거야. 규정이 2군데 나옵니다. 알겠어요? 2군데 나오는데 내용은 뭐 비슷하다.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구만이 하더라?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하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는 지도 감독 공부하잖아. 누가 하노? 응?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의사도 할 수 있고, 뭐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다. 지도감독 대상자가 다르니까 지도감독 관청도 같다 다르다. 내용은 비슷하더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네모 3번에 협회 기관 등의 협조 요청이라는데 상식이죠.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장관이든 시도의사든 등록관청은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는 어디다가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알겠어요? 등 감독관청은 알겠어요? 감독관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알겠어요? 이런 거 협조 요청회가 뭐 단속하러 나가잖아. 이런 걸 실무에서는 합동 단속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현실이 되느냐 하면은, 왜 이런 합동 단속을 많이 하겠어요? 협회 요청회가 같이 단속하러 나갑시다 하잖아. 구청에서, 시청에서. 그 왜 그러겠어요? 실무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무원만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면은 마찰이 많이 나요. 다툼이 많이 난다. 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잖아. 협회 소속 회원들이잖아.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걸 이제 중간에서 뭐 조금 중화시킨다 해야 되나? 그렇죠? 협회 관계자가 같이 나가면서 중화를 시키는 데예요. 그렇죠? 학생들도 봐봐요. 수능 시험 치고 나오면은 동성로에 쭉 다 감독하러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잖아. 나올 때 누구하고 같이 나오나? 교육청에서 구청에서 쭉 나가는데 누구하고 같이 나오나?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잖아.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잖아. 알겠어요? 그래야 이게 중화가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알겠어요? 진짜 고3들 감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말은 그래도 들어도 뭐 공무원 말 듣겠나? 안 듣지. 알겠어요? 자, 됐고 327페이지에 위반 시 제재 해놨어요.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자, 왜 두 사람밖에 안 나오느냐? 아까 지도감독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지도감독 대상자가 아니었으니까 위반 시 제재는 안 나오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뭐? 업무정지 찾아갔던 거라니. 그러세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누가 불응했냐에 따라서 제재가 같더라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죠? 자, 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밑에다가 적습니다. 알겠어요? 지정 취소 사유 아님 적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람 아이가. 그렇죠?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했다고 지정 취소한다 한다? 안 한다. 과태료만 부과할 뿐이다라는 거야. 이런 게 썩어 넘어가는 거잖아. 시험지문에. 알았어요? 이런 거 공부 주의 안 주면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아니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관청의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하면 뭐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정받았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알았어요? 됐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알았어요? 그래도 또 이 법령을 못 맞췄네. 진짜 5분 시간에는 맞춰야 되겠다. 쉬었다가 행정처분하고 벌칙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다 합시다.